안녕하세요. 매주 화요일에 찾아뵙는 화요일 변호사. 임 변호사님은 안 계시고 저는 안 변호사입니다. 지금 상황이 추석 명절 연휴도 다 지나갔고 또 한글날 연휴도 아마 다 지나갔을 겁니다. 물론 뭐 좋은 시간 또 뭐 여유로운 시간 다들 잘 보내셨겠는데 또 주변을 보면 재미있는 시간만 보내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부부간에 좀 갈등이 있어서 뭐 이혼을 한 해 만에 이런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 또 오랜만에 형제 자매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예전에 있었던 뭐 상속에 관한 얘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분란이 되고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이야기로 연휴를 보내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. 실제 통계를 봐도 지금 시기가 이혼 사건이 가장 급증하는 시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뭐 좀 안타까운 일이죠. 네,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엄청 즐거운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도 알아두면 꼭 유익하게 쓸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요. 하나는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. 뭐 언뜻 들으면 뭐 그게 그건 것 같지만 사실상 제도의 취지나 뭐 절차나 방식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차이점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네. 그럼 유류분 반환 청구랑 상속재산 분할 청구는 각각 어떤 때 하는 건가요?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고 생전에 이미 이렇게 다 처분을 했다. 근데 나는 법정 상속분대로 하면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. 그럴 때 생전에 이렇게 받아간 그 사람들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을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상속재산 분할 청구라는 것은 부모님이나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일정 부분 상속재산이 남아 있는데 그거를 어떤 비율로 가져갈 거냐를 가지고 다투는 것이 상속재산 분할 청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건 간단히만 말씀을 드렸는데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요 위에 클릭하셔서 들으면 아주 상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유류분 반환 청구랑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진행할 때 각각의 제도상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까요? 뭐 재산을 가지고 다투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이렇게 형성해 놓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데 우선 유류분 반환 청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생전의 재산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를 파악해내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. 근데 이미 그 재산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흘러갔는지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마치 뭐 어떻게 보면 조상 땅 찾기랑 비슷한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뭐 등기부 등본이나 각종의 뭐 예금 거래 내역이나 이런 걸 다 통해서 생전에 그 재산이 누구에게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거를 다시 역순으로 다 찾아내는 그런 작업이 가장 핵심이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반면에 상속재산 분할 청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가지고 상속인들 사이에서 누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가져가냐 이 다툼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상속재산을 형성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비율을 산정할 때 일정 부분은 기여분이다 그래서 빼놓고 산정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는 상속재산 이만큼 중에서 내가 기여한 바가 많으니까 일정 부분은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나눠 가져야 된다 이런 거 가지고 많이 다투거든요. 그러면서 상속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기여를 했다 저렇게 기여를 했다 얘기를 하면서 그 비율을 자꾸 높이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래서 결국은 상속재산 분할 청구에서는 그 상속재산 형성에 들어간 기여분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변호사님이 사건을 진행하실 때 상속 관련 사건을 진행하실 때 진행 중에 발생하는 에피소드가 있나요? 굳이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애로사항의 일종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상속재산 분할 청구 또는 뭐 유류분 반환 청구가 젊은 분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나이가 조금 지긋하신 분들이 하는 경우들도 있으세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소송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끝나진 않잖아요. 보통 뭐 1년 이상씩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사망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. 실제로 제가 맡고 있는 사건에서도 그랬고 그러면 그 다음 상속인들이 그 상속인 소송을 제기했던 상속인 지위에 대신 올라와서 이렇게 소송을 이어받아서 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또 사건의 내용을 모르세요. 과거에 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얘기 그때 어릴 때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들과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사건의 내용을 정리하고 파악하고 계속 그렇게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뚝 끊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.
그럴 때 정말 난감한 적이 있었는데 애초에 상담을 진행하거나 할 때 다 녹음을 해놓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 기록해 뒀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웠던 적은 없었는데 좀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. 이런 것이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, 애로사항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손자 손녀 같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 사건을 진행할 때 준비하거나 챙겨두거나 이런 것이 있을까요? 뭐 사전에 뭐 그걸 다 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. 근데 예전에 들었던 말들이나 그것을 이제 한 일목요연에 한번 정리해 보는 일도 중요하고, 어느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상속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런 분쟁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어느 분이 돌아가시고 그걸 이렇게 장례 치르고 뭐 하는 게 물론 슬프죠. 슬프고 또 경황도 없고 그런 게 당연한데, 그럴 때 그냥 그런 감정적인 것에만 치우쳐 있을 것이 아니고 생전에 이렇게 보관하고 계셨던 거, 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오는 메모, 뭐 일기장, 여러 가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. 그런 거를 그냥 쓰레기다 생각하고 다 처분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살펴보면 의외의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내용들이 발견되는 게 종종 있습니다. 네, 그러한 작은 쪽지들도 실제 소송에서는 아주 유용한 증거로 쓸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잘 모아서 정리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상속재산 관련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이런 사건들의 특히 가족 간의 분쟁의 본질적인 것을 잘 들여다보면 그 부모님들, 특히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어떤 가치관에서 시작되는 것들이 많아요.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부터 있던,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나, 남아선호 사상, 아니면 뭐 장남, 장녀 이런 거를 특별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열심히 해서 이렇게 형성된 재산인데 그걸 내가 저놈한테 주든 이놈한테 주든 누가 뭐라 하겠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.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. 오늘 말씀드린 유류분 반환 청구라는 것이나 또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라는 것을 통해서 일정 부분은 어떻게든지 다 찾아가게끔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혹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나 이렇게 뭐 상속과 관련돼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배제한 그런 상속인들에게도 어떤 식으로든지 다 상속재산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 굳이 본인들이 돌아간 이후에 가족들 간의 분란의 씨앗을 남겨둘 필요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저런 제도가 있으니 그런 걸 다 미리미리 고려하셔서 적정하게 상속재산을 분할해 놓는 그런 사전적 조치가 있으면 뭐 돌아가신 이후에도 아주 평화로운 그런 가족 분위기가 이어져 나갈 수 있겠죠. 그렇게 분쟁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오랜만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야외에서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안녕.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누가 어디 갔어요? 예? 어디 왔냐? 어디에 왔냐고요? 여기 잠깐 여기에서 뭘 촬영할 게 있어서 왔어요. 네. 10분 안에 끝납니다.